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옷장을 정리하다가 장갑 한 짝을 발견했다. 작은 서랍 구석에서 혼자 남겨진 장갑. 회색 니트 재질의 손가락 끝이 살짝 해졌고 손목 부분은 살며시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반대편 짝은 어디에도 없었다. 몇 해 전 이 장갑은 분명 한 쌍이었다. 함께 사서 매일같이 끼고 다녔고 수없이 많은 겨울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짝이 사라졌고 나는 그 사실조차 잊은 채 겨울을 몇 번 더 지나온 것이다. 이제야 혼자 남은 장갑 하나를 다시 만났다.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아린 감정. 나는 장갑을 조용히 쥐어본다. 그 안에는 기억이 담겨 있다. 눈 오는 날 버스를 기다리던 정류장의 차가운 공기, 꽁꽁 언 손을 맞잡고 걷던 겨울 골목, 손끝에 온기를 불어넣던 입김의 따스함. 장갑은 단지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 계절을 함께 지낸 일상의 증인 같은 존재다. 그리고 지금 그 반쪽만이 내 손에 남았다. 장갑 한 짝은 쓸모가 없다. 한 손만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은 결국 완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 쓸모를 잃었지만 의미를 잃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다. 무엇보다 한때라는 시간을 증명해주는 조용한 증거다. 사람도 그렇다. 어떤 관계는 한때 분명히 함께였고 잘 어울렸고 늘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였을까? 함께였던 누군가가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때 나는 그 부재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문득 사진 한 장이나 연락처 한 줄을 보고서야 그 빈자리를 실감한다.
잃어버린 장갑 한 짝처럼 우리는 종종 완전함만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단한다. 짝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다 갖춰져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완전한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더 오래 붙잡기도 한다. 그 장갑처럼 손에 쥐고 있을 때의 감촉, 어딘가 늘어진 니트의 탄력, 나와 오래 닿아 있었던 온기의 흔적. 나는 그 장갑을 접어 서랍에 다시 넣는다. 단지 찾지 못한 반쪽이라기보다는 기억해야 할 존재로.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제는 잃어버렸음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한다. 그리고 그것 또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하지 않은 채로도 어떤 감정을 간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일. 어떤 날은 그 장갑을 꺼내 다시 손에 껴본다. 한 손만 따뜻하고 나머지 한 손은 찬바람을 그대로 맞는다. 그 비대칭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운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정은 살아있고 온기는 전해진다는 사실. 비록 한쪽이 없더라도 남은 쪽은 여전히 내 손을 감싸준다. 그것은 결핍이면서도 위안이다. 삶도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간다. 물건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시간의 조각이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운다. 그 장갑 한 짝은 나에게 그걸 말해준다. 한때는 두 짝이 함께였고 함께였기에 따뜻했다. 지금은 하나만 남았지만 그 하나는 모든 기억을 품고 있다. 그 계절, 그 길, 그 감정. 우리는 어쩌면 언제나 짝을 잃은 장갑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완벽하진 않지만 불완전함 속에서 나름의 형태를 지켜가며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다. 문득 돌아보면 없어진 것들이 있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들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뤄주는가다. 나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이라는 마음. 누군가는 말했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장갑 하나를 보며 그런 말을 떠올릴 줄은 몰랐지만 결국 삶의 많은 진실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다가온다. 그저 사라진 장갑 하나가 내 감정을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고 많은 기억을 꺼내게 하는 것처럼. 겨울이 다시 오면 나는 아마 그 장갑을 또 꺼내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또 한 손만 껴보겠지. 혹은 다시는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나는 그 장갑을 잊지 않을 것이다. 완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내 안에서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따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득 비슷한 말을 듣게 된다. 그 사람 요즘은 연락 안 해?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한다. 언제부턴가 멀어졌어. 마치 장갑 한 짝을 잃은 것처럼 누구도 뚜렷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인연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내 마음 어딘가, 서랍 속 어디엔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서랍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버리지 못한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기억들이 있다. 누군가는 그걸 미련이라 하고 누군가는 추억이라 한다.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 장갑을 다시 접어넣는다. 서랍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에 쥔다. 말없이 내 손을 감싸던 그 느낌, 따뜻했던 그 겨울의 기억. 그것이면 충분하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문득 시든 채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줄기는 축 늘어져 있고 이파리는 색이 바래 있다. 손에 쥐어보니 축축한 수분과 함께 조금의 죄책감이 밀려온다. 며칠 전만 해도 싱싱했던 재료였다. 장을 보고 와서 기분 좋게 냉장고에 넣을 때만 해도 분명 맛있는 무언가가 될 예정이었는데 나는 그 채소를 조심스레 꺼낸다. 그리고 또 다른 야채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유제품들, 반쯤 남은 과일 하나, 개봉하고 잊어버린 소스 병 하나를 차례로 꺼낸다. 주방 테이블 위엔 금세 작고 조용한 풍경이 만들어진다. 아쉽고 무심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쌓여있는 풍경. 식재료를 버릴 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진다. 단지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엔 다른 것들도 함께 버려진다. 시간이 함께 버려지고 그 시간 속에 다짐이 함께 사라진다. 이번 주에는 꼭 요리해 먹자,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 낭비하지 말자는 마음들. 그 모든 계획과 의지는 한 줌의 시든 잎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그 감정은 단지 아까움만이 아니다. 어떤 날은 그 식재료가 나에게 묻는 것 같다. 왜 나를 사놓고 잊었나요? 왜 그때 조리하지 않았나요? 왜 그렇게 바빴나요?
그 물음에 답하려다 보면 결국 내 일상과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왜 나는 그렇게 조급했고 무계획이었고 동시에 욕심이 많았던 걸까? 작은 식재료 하나가 그렇게 내 삶의 리듬을 반추하게 만든다. 한 번은 상한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적이 있다. 내가 이걸 왜 샀더라? 장을 볼 땐 늘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요리할 여유도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 주는 퇴근이 늦었고 약속이 생겼고 배달 음식에 의지하게 되었다. 결국 나의 시간 예측은 또 한 번 어긋났고 식재료는 손 떼지 못한 채 시들어갔다. 버려지는 재료들에는 내 삶의 패턴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일정하지 않은 생활, 과도한 계획, 혹은 의욕만 앞선 선택들. 냉장고 안을 보면 지난 며칠의 내 모습이 보인다. 너무 바빴던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밤, 혼자 먹는 게 귀찮아 차라리 굶었던 저녁. 먹지 않은 음식들 사이로 내가 외면한 시간들이 숨어 있다. 나는 예전보다 장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며 뿌듯함을 느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 채워 넣는다는 만족감.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는 수없이 버려지는 식재료들 속에서 배웠다. 요즘은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정말 이걸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이건 그냥 갖고 싶은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번쯤 멈춰보면 필요 이상의 것을 사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 그렇게 조금씩 덜 가지려는 습관이 생겼다. 많이 가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당한 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것은 단지 식재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관계도 감정도 일도 마찬가지였다. 지나친 기대와 욕심은 결국 감당하지 못한 채 버려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음식을 만들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살핀다. 무엇이 남았는지, 어떤 재료가 시들어가는지. 냉장고 속은 마치 작은 정원 같다. 돌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지고 관심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공간. 시든 채소를 보며 오늘은 국을 끓이고 반쯤 남은 당근은 볶음밥에 넣는다.
그렇게 작은 재료 하나라도 끝까지 써내는 일이 생각보다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쓰다 버리고 질리면 바꾸고 조금의 번거로움에도 포기한다. 하지만 버리는 일에는 감정이 따른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다짐. 다음에는 더 잘하자. 그 다짐이 반복되고 조금씩 생활이 달라진다. 채소 한 단을 다 써낸 날엔 작은 성취감이 생긴다. 오늘은 안 버렸구나. 그건 그날 하루를 제대로 살아낸 기분이다. 어느 날은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한 재료 몇 개를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단순한 일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무너졌다. 내 삶이 이토록 정돈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느낌. 그건 채소 하나가 아니라 내 일상 전체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런 날은 식재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을 지나오며 나는 조금씩 변했다. 나를 덜 낭비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생활을 조금 더 돌아보고 감정을 방치하지 않으려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으려 했다. 작은 채소 하나에도 마음이 머물기 시작한 것이다. 그건 단순한 변화 같지만 나에게는 꽤나 큰 전환이었다. 지금도 가끔은 실수한다. 사두고 있는 일이 여전히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나의 일상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분주한지 알려주는 작은 신호니까.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게 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감지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일이다. 버려지는 식재료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었던 것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다잡게 만든다. 오늘도 나는 냉장고 문을 연다. 오래된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새롭게 채울 것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짐한다. 이번에는 다 써보자. 이번에는 버리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는 어느새 삶의 습관이 된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습관이 결국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나는 불을 끈다.
천장은 어둡고 방 안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여전히 빛은 남아있다. 창밖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그 빛은 벽과 바닥을 타고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선반 위에 책이 만들어낸 수직의 그림자, 옷걸이에 걸린 셔츠가 드리운 희미한 윤곽,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탠드가 만들어낸 부드러운 실루엣. 나는 그 그림자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자 천천히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내 마음속을 비추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더 잘 보게 된다. 낮에는 빛이 많고 움직임이 많아서 오히려 시야가 흐려진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추고 조용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그림자처럼 내 마음속 감정들도 그렇게 떠오른다. 말하지 못한 감정, 정리하지 못한 생각, 혹은 오랫동안 미뤄온 질문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시선은 그 위를 계속 떠돈다.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듯 혹은 무엇인가를 마주하려는 듯.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응시하는 일이 아닐까. 외로움, 두려움, 불안 혹은 그리움. 그림자는 늘 낮보다 밤에 더 커진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에는 그림자가 무서웠다. 벽에 커다랗게 드리운 어른의 실루엣, 문틈으로 비치는 어둠, 가구 뒤에 숨어있는 무형의 것들. 그것들이 무서웠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고 그림자가 나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그림자들이 단지 빛의 반대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빛이 있다는 건 곧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그림자가 무섭지 않다. 오히려 위안이 된다. 그것은 어딘가에 여전히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창밖의 가로등, 복도 끝의 스탠드, 혹은 스마트폰 알람의 희미한 불빛 하나까지. 그 어떤 빛이라도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 덕분에 내가 여전히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림자는 말이 없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무언의 존재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한다. 낮에 했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표정, 지나친 감정의 흔적, 그런 것들이 밤이 되면 조용한 그림자가 되어 방 안에 앉는다. 나는 그 앞에서 무장해제된다. 아무런 방해도 외면도 없이.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해진다. 어느 날 밤 벽에 비친 커튼의 그림자를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바쁜 하루를 보냈고 수많은 말을 했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림자만이 그 감정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마치 지금이야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하듯이. 그림자는 늘 조용히 거기 있다. 내가 무너질 때도, 웃을 때도, 피곤해 지쳐 쓰러질 때도. 나를 따라다니고 내 곁에 머물고 밤이 되면 방 안을 채운다. 그것은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또 다른 자아다. 내가 외면했던 마음,
외부에는 보여주지 못한 감정들. 나는 그 그림자들과 함께 이 밤을 통과한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다. 낮에는 바삐 지나치던 그것도 밤이 되니 또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줄기의 곡선, 잎의 모양, 그림자가 만든 흔들림. 나는 그것을 보며 문득 안도한다. 낮 동안 너무 소외했던 사물들이 밤이 되면 오히려 위로가 되어준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 거기 존재함으로써.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이 그림자들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오직 나만 볼 수 있는 장면일까? 그림자는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둠의 흔적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이다. 나는 지금 후자의 감정으로 그림자를 바라본다. 내 마음의 주름들이 벽 위에 펼쳐지는 느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빛이 없어질 뿐이다.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일 뿐이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낮에는 보이지 않을 뿐 밤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어느 날은 방 안가득한 그림자를 사진으로 찍어보려 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불을 끄고 그림자의 경계를 담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진에는 그 어렴풋한 느낌이 고스란히 담기지 않았다. 화면 속 그림자는 너무 어둡거나 너무 흐리거나 혹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그림자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림자와 함께 잠에 든다. 벽에 길게 드리워진 선반의 그림자, 천장에 번지는 커튼의 물결, 문틈으로 스며든 빛이 만든 작은 흔적들. 그것들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이 방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 이 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림자는 조용한 친구처럼 나를 끝까지 지켜본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낮에는 내가 그림자를 이끌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림자가 나를 감싼다고. 낮에는 내가 삶을 끌고 가지만 밤에는 삶이 나를 되돌아본다고. 그렇게 밤은 깊어지고 방 안은 조용해진다. 나는 그림자들 사이에서 눈을 감는다. 오늘 하루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함께 걸어온 이 감정들을 안고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존재한다. 그 그림자는 단지 어둠이 아니라 빛과 나 사이에 놓인 내 마음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그 형태를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 그곳엔 늘 같은 자리에 놓인 알람 시계가 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희미하게 빛나는 초록색 숫자들. 23시 48분, 00시 02분, 01시 17분. 그렇게 시계는 매분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듬으로 나의 밤을 통과한다. 나는 잠들기 전 그 시계를 바라본다. 때로는 잠을 청하며 눈을 감았다가도 불현듯 다시 눈을 떠 시계를 본다. 지금 몇 시지? 얼마나 잤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하지? 그런 반복된 질문 사이에서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바꾸고 있다. 어떤 말도 없이 다그치지도 토닥이지도 않으면서. 그 시계는 작고 말이 없고 단순하다.
삐 소리를 내는 알람 외에는 그 어떤 기능도 없다. 화려한 스마트워치도 음성 지원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음직스럽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울리고 하루 수문의 번씩 시간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시계.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때때로 큰 위로를 받는다. 어떤 날은 시계가 너무 무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사이에도, 아플 때도, 마음이 지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시계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래서 가끔은 얄밉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 나만 제자리인 듯한 밤, 그 규칙적인 초록 숫자는 괜히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또 위안이 될 때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시간이란 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시계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다. 괜찮아, 지금도 가고 있어 라고 말하듯이. 나는 그 시계를 오래 쓰고 있다. 대학 입학 때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인데, 유학을 가던 친구가 너 아침에 약하잖아. 늦지 마 하며 웃으며 건넸던 작은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시계는 내 방의 가장 조용하고도 오래된 동반자다. 이사를 갈 때도, 자취를 옮길 때도, 새로운 침대가 들어설 때도 이 시계만큼은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시계 소리에 더 민감해진다. 초침 소리가 없는 디지털 시계인데도 눈을 감으면 숫자가 넘어가는 듯한 감각이 느껴진다. 01시 32분에서 01시 33분으로, 02시 01분에서 02시 02분으로. 그 흐름은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춰 있다. 잠에 들지 못하는 나른 시계와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고개를 돌려 다시 시간을 확인한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싶으면 고작 15분. 시간이 더디게 흐를 때 나는 그 시계를 의심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시계는 틀리지 않는다. 틀린 건 시간을 느끼는 내 마음의 속도다. 어느 날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조급했던 건 시계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내 마음은 늘 앞서거나 뒤처져 있었다.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 시계는 그 모든 시간을 담담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가리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시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지금 몇 시지?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어떤 시간이야? 라고 묻게 되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밤이 어떤 감정의 시간인지, 내 마음이 어느 쯤에 있는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계는 내 감정의 등불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새벽 4시를 지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 날은 특별히 힘든 하루였다. 가까운 사람과 다퉜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깊었다. 자책하느라 더 깊은 밤까지 깨어 있었고 마침내 피곤에 겨워 시계를 한번 바라봤다. 04시 12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자야겠다. 그 말이 마음에서 흘러나왔고 마치 그 숫자가 이제 충분히 괴로워했으니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알람 시계에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되었다. 시계는 늘 내 곁에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수많은 밤을 보냈다. 슬픈 날도 기쁜 날도 평범한 날도 이 시계는 단 한 번도 나를 다그친 적 없다. 단지 묵묵히 시간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정직함이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깊이 전해진다. 매일 아침 이 시계는 내게 알람을 울려준다. 삐아는 짧고 단단한 소리. 그건 마치 내일이 다시 왔다는 신호다.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어나도 돼. 라고 말하는 듯하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그 알람은 매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나에게 닿는다. 어떤 날은 귀찮고 어떤 날은 다정하다. 나는 이 시계를 바꾸지 않을 생각이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고장이 나도 쉽게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밤의 기록들이 내 하루의 균형을 지탱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알람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시간과 마음의 균형추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누군가는 앞을 향해 달리고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숨을 고른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다를 뿐. 내 침대 옆 시계는 말없이 그걸 알려준다. 지금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고 있어. 그 숫자들 속에 담긴 조용한 응원의 말. 오늘도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초록빛 숫자가 말없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인다. 좋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기를. 어느 날 문득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